네, 안녕하세요. 근데 사실 여기 와주신 분들 연령층이 되게 어릴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여기 어머니, 아버지 분들이 많으셔서 지금 살짝 저기서 대기하면서 조금 많이 당황스러운데, 왜냐면 제가 선수 시절의 그 인생을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감히 또 짧은 인생을 산 주제에 이렇게 앞서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게 돼서 좀 부끄럽긴 한데요. 아들 레미가 좀 네 인생 그렇게 살았구나 라는 마음으로 예쁘게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쇼트트랙 선수 곽윤기 스테파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실 제 인생에서 이 강연이 제 첫 강연이에요. 그래서 지금 정말 무지무지 떨리고 조금 와, 네,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면 올림픽 때보다 좀 더 떨리는 것 같아요. 네, 이 첫 경험의 설레임을 좀 가득 안고 왔는데 제가 중간에 말을 더듬거나 좀 막 버벅거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재밌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보통 이런 자리는 김연아 선수나 이성화 선수, 이렇게 좀 세계 탑 클래스에 올랐던 선수들이 이 자리에 서게 됐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이렇게 저를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사실 인지도나 그런 오래된 선수에 비해서는 그 올림픽 금메달이 없어요. 그래서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 다들 놀라시더라고요. 왜 금메달이 없지? 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 자리가 좀 더 영광스러운 자리고, 네, 많이 기대가 됩니다. 여기 제목 보실게요. 올리원 곽윤기의 올리원 스토리를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제목을 보면 뭔가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사실 뭐가 있다기보단 저의 평범하지만 또 평범하지 않은 그런 이야기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여기 혹시나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이거는 팬분께서 만들어 주신 영상이고요. 되게 빨라요. 이게 엄청 빨리 지나가니까 이게 집중해서 잘 보셔야 돼요. 안경 끼시고, 네, 안경 끼시고 제대로 보셔야 돼요. 뭔지 아시죠? 네, 영상 보시고 올게요. 삼전 4기 갑니다. 정말 빠르죠? 저도 이거 처음 봤을 때 진짜 한 10번은 넘게 봤어요. 너무 빠르게 지나가니까 이거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러면서 정말 여러 번 봤거든요. 네, 밴쿠버 올림픽, 혹시 밴쿠버 올림픽 기억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이게 앞서 영상에도 있었지만 밴쿠버 올림픽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무대입니다. 네, 밴쿠버 올림픽의 무대에 서게 되는데 제 인생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밴쿠버 올림픽에서 이 최초의 사건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거든요. 어떤 게 일어났을까요? 최초의 사건. 아, 밴쿠버 올림픽 때 김연아 선수가 피겨 스케이팅에서 최초로 금메달을 안겨주죠.
그리고 스피드 스케이팅의 이상하 선수, 모태범 선수, 그리고 이승훈 선수가 최초의 금메달을 안겨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뭔가 그 최초의 무언가에 더 열광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최초의 무언가를 합니다. 네. 네. 까뷸기. 아마 여기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지도 몰라요. 기억하세요? 오. 사실 이거 제 입으로 말하기 되게 민망한 거 아시죠? 네. 저도 시상대 위에서 춤을 추게 됩니다. 그게 최초예요. 네. 그래서 까뷸기로 이제 별명이 지어졌는데요. 아직까지도 시상대 위에서 춤을 춘 선수는 없다고 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제가 최초인 걸로. 네. 이게 춤을 왜 췄을까 하고 이제 물어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너 도대체 춤을 왜 춘 거야? 이렇게. 근데 그게 동계 올림픽 하면 쇼트트랙만 생각날 정도로 이제 동계 올림픽의 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피겨 스케이팅, 스피드 스케이팅 이런 종목에서 최초의 메달이 나오면서 뭔가 그 관심도가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형들한테 뭐라도 하자. 이거는 이대로 가다간 우리 쇼트트랙 정말 밀린다라고 하면서 제가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춤을 추자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이제 얘기가 된 건데 완전 뭐 관심 받고 싶어 죽겠는 사람인 거죠. 근데 제가 그 심리 상담을 받으면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윤기 선수는 1등을 하고 싶어서 1등을 하려는 게 아니라 1등을 해야 사람들이 많이 관심 가져주고 좋아해 준다. 그래서 1등을 하고 싶은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랑 대화를 한 결과. 근데 그거를 듣고 나니까 뭐 어느 정도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아무래도 관심을 더 받고 싶은가 봐요. 뭐 까불거리고 장난치고 그래서 그런지 그 많은 사람들 기억 속에는 진짜 스케이터 곽윤기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왠지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저도 나름 괜찮은 선수다라는 영상을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같이 한번 보실게요. 지금 성시백 선수가 달리고 있고요. 제가 받게 됩니다. 이게 저예요. 아이고. 6바퀴 남은 상황이고요. 아이고. 네, 2등에서 하위권으로 밀려나게 되죠. 돌아가면 나머지 3바퀴가 남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 주자로 받게 되는데요. 지금 받는 게 접니다. 제가 받는 순간 4위로 다시 밀려나고요. 네, 이렇게 2등을 하게 됩니다. 또 있어요. 저희 롤링하고 있습니다. 네, 평창올림픽. 그리고 한 번 네, 왼쪽으로 괜찮아요. 살짝 들어왔어요. 자, 남은 바퀴는 19바퀴. 아직은 괜찮은 거죠? 네, 아직은 괜찮습니다. 임효준은 다시 박윤기에게. 지금 저예요. 네, 역시 박윤기 선수 지금 추월을 시도하나요? 추월을 시도합니다. 본인의 특기죠. 네, 저렇게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네. 여기까지예요. 제 자랑은. 네, 영상 어떠셨어요? 저도 나름 괜찮은 스케이터였다는 걸 어필을 하려고 영상을 준비를 한 거고요. 네, 영상이 중간에 끊기긴 하는데 네,
제 영상은 검색하면 많이 나오니까요. 시간 되시면 뭔지 아시죠? 곽윤기 검색해갖고 한번 시간 되면 봐주세요. 밴쿠버 때 그 까뷸기라는 수식어를 좀 지우고 싶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때부터는 좀 앞만 보고 달리게 됩니다. 혹시 라디오스타 보신 분 계신가요? 거기서 보면 제가 그 승부욕이 없다 약간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승부욕 없는 제가 2011년도, 2012년도 시즌에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모아 갖고 성적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2012년도 1000m 세계 신기록을 세우게 되고요. 이 기록은 4년간 유지가 됐어요. 그리고 세계 신기록을 세운 해 세계 선수권 종합 우승이라는 타이틀을 목에 걸게 됩니다. 밴쿠버 올림픽 때 그 선수로서의 그 아쉬움을 이제 채울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저에게도 뜻하지 않는 무언가 찾아옵니다. 네, 부상이죠. 네, 선수라면 부상은 좀 자주 있는 일이지만 이게 막상 본인한테 닥치면 그렇게 좌절의 순간일 수가 없어요. 제가 2013년도 2월에 독일에서 있는 경기를 앞두고 연습 중에 넘어지면서 오른발 발목이 골절되고 맙니다. 근데 바로 응급조치 병원으로 이제 이송이 됐어요. 근데 병원에 갔는데 뼈에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괜찮구나 하고 바로 걸어 다니고 바로 재활 훈련을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발이 계속 약간 좀 돼지발처럼 계속 붓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무슨 일이지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트레이너 선생님도 계셨는데 약간 좀 감이 안 좋으셨나 봐요. 그래서 조금 저를 스탑을 시켜 주셨고 한국 와서 검사를 MRI까지 통해서 검사를 해봤는데 골절 진단을 받았어요. 그 수술을 해야 될 거라는 판정까지도 받아서 그 의사 선생님께서는 소치 올림픽은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선수로서 듣기 힘든 말을 듣게 됩니다. 그때 생각하면 좀 생각이 많이 지금도 들고 그땐 정말 더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정말 그만둬야 하나 아니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 이 위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소치 올림픽 좌절을 하게 되면서 많은 시간을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너무 남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렸나? 이제 꼭 해내야 돼. 꼭 해야 돼. 할 거야. 라는 생각이 좀 마음을 급하게 했던 것 같고 그런 마음보단 조금 마음을 내려놓고 여유 있게 멀리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치고 나서야 아주 늦었죠. 네, 그렇게 좀 내려놓고 운동을 하다 보니까 막 힘들고 막 좀 하기 싫기만 하던 운동이 막 하고 싶고 언젠간 너무 재밌고 그렇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좀 이제 학생분들은 갑자기 공부가 재밌어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갑자기 스케이트가 타고 싶고 재밌어지는 거예요. 네, 이렇게 저는 은퇴의 고비를 넘기면서 그 스케이트의 즐거움을 찾다 보니까 네, 올 것이 왔습니다. 네, 바로 지난 2월 우리의 겨울을 뜨겁게 해줬던 녀석이죠. 평창올림픽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평창올림픽은 정말 많은 의미가 있어요. 그 밴쿠버 올림픽 때는 제가 막내였거든요. 밴쿠버 올림픽 때 막내에서 평창올림픽 땐 주장으로. 네, 그리고 제가 제 첫 올림픽이 그 남자 계주 금메달이 끊긴 때예요. 그래서 12년 만에 금메달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그런 도전의 기회였고, 또 평창올림픽은 그 동계 종목을 하는 선수라면 누구나 꿈꾸는 그런 자리예요. 다른 사람의 꿈이기도
한 무대라서 좀 더 멋지게 마무리하고 싶었고 그래서 책임감이 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평창 올림픽 때는 저는 정말 많은 기억이 있긴 한데 정말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딱 하나 있어요. 여러분은 혹시 어떤 평창 올림픽 하면 떠오르는 장면 혹시 있으세요? 응? 없어요? 너무 오래됐나? 네, 저는 이 기억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으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영상으로 같이 보실게요. 네. 방금 본 거는 개주 준결승이었고요. 지금은 결승전입니다. 헝가리가 밀고 나오네요. 헝가리가 대한민국 순서 우리 두 번째 자리 아직 좋은 자리. 지금 김도겸 선수가 자, 임효진 달리고 있고요. 선수 아, 네, 곽윤기 선수입니다. 제가 받게 됩니다. 자, 박용기가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순위 결정전보다는 스피드가 빠릅니다. 자, 우리 선수들 지금 선두에 나섰고요. 곧바로 또 중국의 우다진 선수가 선두를 치고 나옵니다. 우다진과 김도겸이 붙었습니다. 샤왕류가 세 번째. 헝가리가 아주 호시탐탐 2위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지금 3위 자리를 만족하지 못하겠죠. 캐나다와 헝가리. 캐나다, 네, 저렇게 되면 감정 싸움으로 갈 확률이 있는데요. 캐나다 이번엔 또 캐나다가 조심해야 앞섰고요. 돼요. 네. 자, 우리 먼저 나왔어요. 넘어졌어요. 빨리 가서 터치해줘야죠. 자, 빨리 가서 터치해줘야죠. 뭐 하는 겁니까? 자, 푸시가 됐습니다. 터치했어요. 자, 푸시가 됐어요. 자, 바퀴수가 이제 24바퀴 돌았고 네. 반 남았습니다. 빨리 따라가야죠. 아직까지 남은 바퀴도 많기 때문에요. 네. 침착하게 따라가야 됩니다. 자, 푸시가 될 줄 알고 다른 네. 선수가 경기는 계속되고 있고 아직은 남았습니다. 10바퀴 이상 남아 있습니다. 자, 김도겸이 다음 박윤기에게 밀어줬고 캐나다와 중국은 1, 2위, 헝가리가 3위입니다. 캐나다와 중국의 자존심 싸움 계속되고 있고요. 이제 두 바퀴, 마지막 바퀴, 우리가 4위고요. 헝가리, 중국이 2위, 캐나다가 3위. 금메달은 헝가리가 차지하네요. 헝가리가 금메달입니다. 금메달은 중국, 동메달은 캐나다. 그리고 우리나라 선수단이 막 네, 이게 알고 봐도 좀 가슴이 좀 먹먹해지네요. 사실 저도 제가 이 강연을 준비하면서 이 영상을 10개월 만에 봤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이 영상을 안 봤어요. 또 안 보게 됐고 보면 마음이 아프니까요. 근데 이게 알고 봐도 좀 가슴이 쓰리네요. 기억에 남는 장면이 좀 뭔가 막 환호에 가득 찬 그런 기억이고 그러면 얼마나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하필 이 안타까운 장면이 저는 기억이 제일 남네요. 쇼트트랙 계주 같은 경우는 4명의 주자가 이제 달리게 돼요. 1번 주자, 2번 주자, 3번 주자, 4번 주자 이렇게 있는데 보통 이제 2번 주자가 마지막 결승선을 통과하는 선수예요. 2번 주자가. 그리고 3번 주자, 4번 주자가 그 1번 주자랑 2번 주자를 위해서 초반에 레이스를 좀 해주고 그 1번 주자, 2번 주자의 힘을 조금 이렇게 세이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역할이에요. 3번, 4번이. 네, 제가 준결승 때 3번, 4번 주자, 3번 주자에서 이제 그 1, 2번의 그 힘을 제가 덜어주고 그런 레이스를 좀 이렇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어요. 근데 방금 결승에서 보셨으면 알겠지만 제가 마지막 주자로 갑자기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게 보통 올림픽 때 갑자기 작전을 바꿔갖고 이게 시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 여지껏 그 작전을 시도한 나라를 보면 시도한 나라들이 거의 우승을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제 감독님께서 그래서 이제 도전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제가 이번 주자를 맡게 됐거든요. 근데 왜 이때가 제일 기억 남는 이유는 제가 3번 주자에 있을 때는 이제 레이스를 메이킹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임효준 선수한테 항상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뭐 효준이뿐만 아니라 뭐 다른 선수들한테도 다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내가 좋은 위치에다가 자리를 놔줄 테니까 너네는 처음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나만 믿고 그냥 편안하게 타라는 얘기를 항상 매 시합마다 해줬는데 이게 갑작스럽게 이제 역할이 바뀌다 보니까 저도 그게 좀 부담이 됐나 봐요. 그래서 그냥 그 한마디를 못 해준 게 아직까지도 저는
아직도 후회가 사실 남아요. 그때 한마디를 해줬으면 좀 더 편안하게 경기를 해서 방금 같은 그런 실수도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편으론 후배들을 좀 이렇게 안정감 있게 시합 전에 해주지 못한 게 좀 미안하기도 하고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계주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계주는 방금 이렇게 한 명의 선수가 넘어졌잖아요. 이렇게 개인이 실수를 해도 그건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계주는 팀 경기니까요. 이 얘기를 우리 넘어진 효준이가 듣고 심심치 않은 제 위로를 전달받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밴쿠버 올림픽 때는 그 밴쿠버 올림픽 시절의 까비용기를 봤을 때는 그때는 선수로서의 목표가 올림픽 메달이 가장 많은 선수가 돼야지라는 게 목표였는데 앞서 위기를 많이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게 생각이 정말 많이 바뀌더라고요. 가장 오랫동안 즐겁게 스케이트 타는 선수가 되자라는 생각으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베이징 올림픽 가서 메달을 따든 안 따든 저는 솔직히 상관이 없어요. 후회 없이 좋은 경험으로 돌아온다면 저는 그걸로 만족할 것 같아요. 저는 그 후배들에게 저 형은 진짜 어떻게 하면 저렇게 운동을 즐기면서 재밌게 할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듣는 게 선수로서의 목표, 또 하나의 목표인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 듣기 힘든 말이고 이게 남들이 따라할 수 없는 거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베이징 올림픽이 제 선수로서 최종 목표입니다. 남의 기준인 올림픽 금메달이 아니라 오래가는 선수 그리고 재미있게 운동하는 스케이터로 남고 싶고요. 후배들한테는 좋은 영향만 줄 수 있는 그런 선배가 되고 싶고 또 국민분들한테는 웃음을 주는 뭐 성적이 아니라 진짜 정말 멋진 경기를 통해서 그런 감동의 웃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되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00명이 달리기 시합을 해요. 근데 1등이 되기 위해서만 달린다면 1등에서 100등까지밖에 없겠죠. 근데 하지만 남들이 그 가는 길이 나의 길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건 가도 좋아요. 근데 하지만 그게 내 길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면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만의 길을 걷고 우리 모두가 1등이 되는 건 어떠세요? 여기까지 올리원 곽윤기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